예,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TV 이장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얼마 전 공개된 전기차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에 대한 썰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능이 정말 좋은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테슬라의 그 전기차 기술이 너무 좋아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만큼 전기차를 못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업체라면 테슬라가 만드는 그런 전기차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현대 기아도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뭐 다양한 일본 제조업체도 있고, 뭐 여러 하이브리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전기차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만큼. 하물며 중국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중국 여행 가보시면 듣보잡 중국차 제조 회사들도 전기차를 막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여행 가보시면 전기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가 도로에 나가보면은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 듣보잡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생각보다 큰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가 이렇게 압도적인 뭐 전기차 회사로서 지지를 받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느냐?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이 다른 업체들보다 엄청 뛰어나요. 그런 센서 기술, 소위 전장이라고 하죠. 그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의 진짜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성능, 뭐 모터, 뭐 이런 게 테슬라의 강점이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이 강점이란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그리고 모터, 이걸 서로 조합을 해내서 구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융합된 거거든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 배터리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엔진은 엔진대로, 모터는 모터대로 이 두 개를 합쳐서 적절히 배분시키고 동력을 뭐 여기저기 조합을 해서 출력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더 어려워요, 하이브리드가.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기술력은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만드는 데 있어서 전기차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점만 정리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점이다. 그러면은 각설하고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버트럭, 테슬라 얼마 전 공개한 사이버트럭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 사이버트럭은 딱 보면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갖췄죠. 정말 무식하게 생겼어요. 뭔가 설계를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열광을 하죠. 지금 주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스켈레톤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요. 사이버트럭은 내구성을 강화하고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벽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관통이 거의 불가능한 외구격 형태 차체를 포함하여 30배 초고 경도 냉간하변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의 외벽,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차를 공개할 때 해머 가지고 이 외벽을 팡팡하고 때립니다. 그런데도 뭐 기사나 안 나고 뭐 찌그러지지도 않아요. 정말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를 단단하고 좀 무식하게 만들었으면 보통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 도로 위의 흉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는 적당히 찌그러져야 충격을 흡수하고 운전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운전자가 충격을 다 받거든요.
그냥 안에서 그냥 부딪혀가지고 터져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동차가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충격 고스란히 운전자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안전하다고 하는 차량들, 안전도 테스트할 때 더미 인형 가지고 외벽에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전부 찌그러지죠. 안 찌그러지는 차는 없어요. 안 찌그러지는 차는 이 안에 더미가 다 부셔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찌그러지는 게 안전한 차인데,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외관이 너무 단단하게 둘러쳐버렸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차 아니야? 도로 위에 흉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좀 정말 특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밑을 내려보면은 이 30배 초고경도 냉각하면 스테인리스 스틸 안에다가 부드러운 모노크롬의 외교격 자체가 찌그러지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외관은 그대로인데 이, 이 안에 이 껍데기 안에 모노크롬 외교격 자체를 찌그러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멀쩡한데 이 안에가 찌그러지다 보니까 이 안에 찌그러지는 정도로 인해서 충격량을 줄여주고 운전자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보통의 제조 회사들은 이 껍데기가 찌그러지도록 설계를 했는데 얘네들은 껍데기는 멀쩡하게 내비두고 이 안에 있는 모노크롬의 외구격을 찌그러뜨리게 만든 거죠. 정말 좀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한 겁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운전자에 대한 보호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아머 글라스. 이 테슬라 아머 글라스가 이 유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초고강도 글라스 및 폴리머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고 충격의 반향을 전환하여 손상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겁나게 안 깨집니다. 이 유리가. 그래서 뭐 어디 강에 빠지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탈출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테슬라 사이버 트랙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은 픽업 트럭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버 트럭은 최대 3,500파운드의 적재량이다. 1.5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테슬라 이제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테슬라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인데 얘네는 진짜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말의 지금 성의도 안 보이고 있어요. 뭐 피트니 뭐 파운드니 아니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하여튼 정말 성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좀 혼나야 돼요. 일단 1.5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재 능력이. 그리고 다음 걸 보시면은 이제 금고형 적재 공간입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그 얘네들이 절도가 너무 심해요. 절도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공간을 좀 여기다가 뭐 적재 뭐 물건들을 적재한다고 해도 그 뭐 중요한 물건들 이런 거 다 때려 부시고 가져갑니다. 유리창 깨고 훔쳐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뚜껑을 닫는 금고형 적재 공간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뚜껑을 닫아버리는 잠금형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파워. 그러니까 6톤 6톤 이상까지 끌 수가 있어요. 14,000파운드 6.3톤 6.3톤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풀옵션 상태에서 6.3톤이면 정말 무제한으로 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뒤에 끌고 다니는 차량 그러니까 이제 캠핑카 이 캠핑카 이제 뒤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그런 건데 이게 6.3톤까지 견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뒤에 꼭다리가 뚜껑이 이런 식으로 3단으로다가 밑으로 내려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그
사륜 오토바이 이런 걸 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휠체어라든지. 그러니까 실용성이 있어서 정말 좋은 거죠. 깔쌈하게 여기 살짝 여기가 들어간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쌍용타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쌍용차에서 그 렉스턴 스포츠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캠핑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이 캠핑 그런 텐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테이블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 고려해가지고 만들었네요. 테이블까지 해서 만들었습니다. 테이블까지. 그러니까 진정한 캠핑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안에서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테리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인테리어가 개구리입니다. 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서 그리고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딱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원가 절감의 극치라고밖에 안 보여요. 보세요. 여기 수납 공간 하나도 없죠. 수납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수납 공간 하나도 없고 여기 사람 태울 수 있게끔 6인승으로 만들었어요. 수납 공간이 없으니까 컵을 둘 수가 없습니다. 컵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어디다가 뭐 올려둘 공간이 없어요. 여기다가 설마 올려놓을 거예요? 움직이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수납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뺐어요. 그리고 여기 뭐야? 송풍구? 송풍구가 어딨어?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냥 대충 예상도라면 좀 적당히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야지. 이 뭐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송풍구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바람이. 그 핸들이 이거래요. 레이싱 그런 핸들. 동그라미가 아니라 우리 레이싱 그 게임 같은 거 보면 레이싱 그런 핸들. 이런 거 달아놓고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이 안에 그 대형 모니터 하나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뭐야? 뭐 센터페이시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수납 공간이란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페달 하나 있네. 페달 하나. 그러니까 이 원가를 절감의 극치가 아니고 뭐예요? 다 없애버렸는데. 뭐 수납 공간 뭐 둘 수가 없어요. 물건을 뒷자리에다 놔야 돼. 정말 대충 만들었습니다. 성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욕 엄청 먹을 겁니다. 진짜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모니터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제어한다는 걸 굉장히 신박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테슬라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모니터 꺼져버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공조장치부터 시작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냥 뭐 속도도 몰라. 뭐 내비게이션도 뭐 당연히 안 될 테고 뭐 속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뭐 보여지는 게 없어요. 속도도 없어요. 얘는 계기판도 없잖아요. 속도도 안 나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시동 뭐 차는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가 나가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테슬라의 진짜 고질병이에요. 진짜 심각한 결함입니다. 실제로 이 모니터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쌍욕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테슬라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정말 큰 단점일 수도 있다. 이 내부 인테리어는 정말 원가 절감의 끝판왕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약을 걸어두세요. 저는 예약을 하시기 전에 한번 보고 나서 예약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고 나서.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디자인만 보고 혹해가지고 주문한다? 이건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요. 퍼포먼스 및 효율성, 완벽하게 전기로 설계되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파워, 스피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픽업 트럭이다. 그러니까 이제 60mph를 2.9초 만에 주파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능이죠. 96km입니다. 60mph가
96km 거의 100km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6km 시속 96km를 3초 안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슈퍼카라고 보시면 돼요. 3초면. 근데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많은 분들이 단차라든가 그리고 비 올 때 물이 새는 걸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진다. 전기 모터와 그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주행 성능, 퍼포먼스 같은 건 굉장히 뛰어난데 이 테슬라 3,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단차라든가 그리고 비 올 때 차문을 열거나 트렁크를 열면 빗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고여버려가지고. 그리고 삐뚤어져 있어. 조립 품질이 정말 못 같다.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받을 때 기대감을 엄청나게 낮춰야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100%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자는 100% 있는데 그냥 그걸 눈 감고 탈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조립 품질이 굉장히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조립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신생 업체다 보니까 이 조립 품질이 엉망이에요. 숙련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 노동자들이 이제 조립 그런 숙련도라든가 그런 설계라든 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단차라든지 뭐 비 왔을 때 빗물이 흘러가는 그런 움직이는 유체가 움직이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트렁크를 열면 물이 쏟아지거나 문을 열면 물이 쏟아지거나 그런 게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건 알아두세요. 디자인은 멋있고 그럴지 몰라도 얘네들이 그런 디자인만 가지고는 이 완성도를 높일 수가 없다. 그러면 한번 재원을 보겠습니다. 재원을 보시게 되면 제일 조금 싸구려 모델이죠. 단일 모터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깡통이 그러니까 96km 시속 96km 가는데 6.5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준수하다. 나쁘진 않아요. 정말 이 정도면은 정말 잘 나간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일반 그런 자동차 운전자들은 주행거리는 250마일. 250마일은 우리 킬로미터 따지면은 402km예요. 주행거리는 402km인데 얘네들은 뻥연비가 심해. 겨울 때 이제 뭐 온열 장치, 히터, 뭐 엉따 막 이런 거 핸들 열선 뭐 이런 거 틀면은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402km를 갈 수가 있는데 250km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반타작보다 조금 위. 그러니까 거의 400km에서 150km가 확 떨어진대요. 그 250km밖에 못 간다는 그런 이 실제 운전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겨울 때 이 주행거리가 확 떨어진다.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저장 공간 102방 그리고 견인 능력이 7500 lbs 7500 lbs는 3.4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깡통 같은 차량은 견인 능력이 3.4톤이다. 3.4톤이면 정말 뭐 충분하죠. 이 정도면 3.4톤이면 못 끄는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견인 능력 대단한 견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면 적재 공간. 이 후면 적재 공간은 6.5피트. 2m가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 적재 공간이 2m가 조금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뒤에 누워서 잘 수가 있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이 6.5피트. 사람이 누워서 잘 수가 있다. 그럼 중간 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중간 라인. 트림이 아니라 중간 라인. 이 보면 4.5초. 이 정도 때부터는 정말 가속감을 엄청나게 느낄 겁니다.
이 시속 96km인데 4.5초면은 막 의자 안에 파묻히는 정도의 느낌이 들 거예요. 그 300마일 이상. 여기 보시면 250마일인데 300마일이면은 한 482km. 대략 그냥 500km 정도 간다고 하는데 겨울때 같은 경우는 한 300km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때는 대략 300km는 가고 이제 보통의 경우 막 히터 안 쓰고 뭐 전기장치 안 썼을 때는 거의 대략 500km 조금 안 되게 482k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82km를 간다. 근데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다른 나머지 거는 견인능력 만 lbs다. 만 lbs라는 거는 4.5톤입니다. 4.5톤. 그리고 이제 트라이 모터로 가볼게요. 트라이 모터. 이, 후륜 구동이고, 이거는 듀얼 모터 AWD. 사륜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트라이 모터. 모다가 3개다. 모다가 3개고, 사륜이고. 그리고 500마일 이상. 2.9초 정도면 이제 슈퍼카. 이제 2.9초면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은 우리 롤러코스터 타면은 뚝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 나요. 롤러코스터 딱 올라가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로드롭 수준은 아니고 롤러코스터에서 뚝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속도는 진짜 슈퍼카 정도의 수준이고, 이제 500마일 500마일이면은 이제 80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800km니까 이제 겨울 때는 한 500km 조금 이상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쥐어 짜내면은 800km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동 방식은 트랙터 모다가 3개고, 그 다음에 이거는 14,000 lbs, 견인연적 14,000 lbs다. 14,000 lbs는 이게 6.3톤. 6.3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거의 무제한으로 끈다고 보시면 돼요. 6.3톤 끌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정말 대단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이 대략 공개가 된 가격이 있는데요. 이 싱글 모터 이 후륜 모델 깡통 가격이 대략 3,900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4,5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간은 한 5,500만원. 이 중간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한 5,5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모터. 이 트라이 모터 같은 경우는 한 7,500만원이다. 그러니까 4,500만원, 5,500만원, 7,5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달러이기 때문에 가격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략적으로 4,500, 5,500, 7,50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7,714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 대금은 10만원. 여기까지 해서 가격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